윤건희의 국정농락의 여파로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이 헤매고 있는 사이에 오늘 전국 지표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드디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 10%로 진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무된 것 같아요, 평론가님. 이준석 쪽에서는 이제 이게 사실은 본인들의 플랜으로는 TV토론 전에 10을 찍고 TV토론으로 반전을 해가지고 12, 13에서 15를 찍고 가자. 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뭐 단일화 안 한다고 하지만은 역단일화까지 뭐 생각을 하고 막 이런 게 비등비등하게 가는 이런 거였는데 본인들 기준에서는 어쨌든 늦어져기는 했지만은 굉장히 고무됐더라고요. 결국은 10을 찍었다. 그리고 저는 이 전국 지표조사를 굉장히 높게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요. 네. 전국 지표조사는 우리나라의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제일 높아요. 27% 나옵니다. 4개 기관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4개 기관이 하는 거고 이게 이제 그 RDD 랜덤 방식이 아니라 안심번호를 쓰니까 그렇거든요. 27% 보통은 갤럽이 한 7, 8% 나와요. 8% 7, 8% 나오고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한 3% 나오거든요. 근데 응답률이. 이거는 근데 27% 안팎 25% 이상 나오니까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준석이 10위 찍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준석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압도적 승리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압도적 응징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압도적 승리에는 방식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득표를 엄청 많이 하는 것도 압도적 승리고요. 네. 사실은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거는 극우로 대변되는 그 세력의 득표, 김문수가 득표를 적게 하는 것도 압도적 승리예요. 가장 쪼그라드는 거. 뭐가 네. 됐든. 네. 그런데 이준석이 올라오는다라는 거는 뭐 어쨌든 양쪽에 다 가져가는 거지만은 상대적으로 김문수의 파일을 더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쁜 신호는 아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뭐 이제 이준석도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러지만은 네. 그냥 전체 판을 봤을 때는 압도적 응징이라는 이재명의 캐치프레이즈하고 사실은 맞닿아 있는 거예요, 별로다. 근데 네. 문제는 오늘 그 지표조사에 나온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주춤하거든요. 좀 빠졌죠. 네. 빠졌어요, 지난주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뭔가 보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공부가 됐는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 전화기를 모든 전화 오는 걸 다 수신 차단하겠다. 뭐냐? 나한테 단일화 구애하지 마라. 혼자 간다. 끝까지 간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단일화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단일화를 할 것 같은 오해받는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반대로 합니다. 오해받을 행동을 더 해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연락이 많이 올 수 있죠. 그 전화가 진짜 받기 싫고 불편하면 그냥 조용히 꺼놓으면 되는데 나 껐다라는 걸 또 올리죠.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유치하다라고 제가 표현하면 그건 너무 멸칭이고 네. 유치하기보다는 좀 고도의 전략 같아요. 그러니까 고도의 전략으로 난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내가 결정하지만 자기가 결정하지만 이걸로 더 바람 일으켜줘. 더 띄워줘라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본인의 몸값을 올리겠다라는 그 전략으로밖에 이거는 그렇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지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원래는 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탄핵 대선 때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그때도 탄핵으로 무너졌던 자유한국당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41%와 24%를 빼면 안철수 21, 유승민 6.7, 심상정 6.3 해서 다 더하면 거의 33%가 나와요. 이 소위 말하는 3지대 그룹들이. 그럼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잘했다고 하면은요 33%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10% 가지고 막 박수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A, B, C, D 학점 중에 나는 원래 C만 맞아도 만족해. 그러면 이제 뭐 모르겠는데 원래 당선을 목표로 하고 A 학점 맞겠다고 하면은 네. 굉장히 미미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밝히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구도의 이익을 상정하면서 동시에 김문수에 대한 반사 이익도 있어요. 보수가 너무 좀 죄송합니다. 허접하다 보니까 그 반사 이익을 이제 받는데도 10%.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놀랄만한 성과는 아니다라는 건데 그럼 왜 그러냐?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게 안철수 현상이나 안철수 후보와 좀 다른 점은 그때만 해도 안철수라는 정치인은 좀 신선했고 또 호감이 많았어요. 2017년도 기준으로는 지금은 아니지만 맞아요. 그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는 참 안타깝게도 신선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어떤 정치할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선하지 않다는 거고 동시에 비호감 1등을 계속 부동의 1등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신선하지 않으면서 비호감이 높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3%의 파일을 지금쯤 갖고 가야 되는데 이게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득표를 한다면
한 6에서 7% 정도를 받는데 조금 김문수 후보가 주춤해서 반사익을 더 받는다면 한 8에서 9 정도? 네. 그 정도를 최종적으로는 득표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준석의 지지율이 갑자기 왜 올랐냐? 오늘 지표조사 결과에 여러 조사 중에 항목 중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 TV 토론을 잘한 순위를 꼽았더니 1등이 42%를 기록한 이재명 후보였고 2등이 김문수나 권영국이 아닙니다. 28%로 이준석이 2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일정이 2차 TV 토론은 금요일 날 있죠.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투표용지 인쇄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마지막 TV 토론이 있어요. 그럼 적어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단일화는 이준석은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한 달 손 치더라도 그런 상황인데 우리 평론가님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일화 안 한다고 봐요. 안 한다고 보십니까? 계속 네.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유는 내란 이게 정치를 길게 보는 거죠. 김문수는 내일이 없어요. 오늘만 산다. 나 그거 아저씨 같은 이제 그런 캐릭터야. 나는 오늘만 산다. 근데 네. 이준석은 내일을 보는 거예요. 이번도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여기에서 뭐 친윤들한테 뭐 당권을 주네 안 주네 뭐 받네 안 받네 그런 얘기가 있지만은 네. 이준석이 친윤도 이준석을 안 믿고 이준석도 친윤을 안 믿어요. 서로 그런 딜이 될 가능성도 없고 어쨌든 내란 세력하고 손을 잡는 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 본인이 해왔던 어떤 가치들하고도 충돌하기 때문에 네. 안 잡을 거라고 보고 이준석이 이제 오른 이유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TV 토론 영향도 이제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그쪽에서 개혁신당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재명의 맞상두는 김문수가 아니라 이준석이다라는 거를 TV 토론을 통해서 각인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고 그게 이제 네. 소위 말해서 예의가 없다. 좀 TV 토론이 이렇게 깊이가 없다. 뭐 이런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했고 그게 어느 정도는 효과가 났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또 맞아요. 하나는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위 말해서 모름, 무응답층 이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네. 지금 MBS 조사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모름 무응답이 16이었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10이 됐어요. 아, 그럼 6%가 6%가 빠졌구나. 누군가한테는 가야 되는 그렇네. 거잖아요. 네. 그중에서 이준석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많이 본 것도 많고 김문수도 올랐어요. 심지어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점점점 줄어들면은 막판에는 다 자기네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착각들이 이제 빠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예. 여의도에는 지금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애가 다른 겁니다. 이준석은 단일화를 해야지 그나마 득표율이 높아질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준석한테 전화를 걸어서 혹은 만나서 단일화를 설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돌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이용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라도 단일화 해야 된다. 박근혜 지지자들이랑 별개인가? 박근혜는? 아니 뭐 근데, 여하가, 아니 네. 근데 뭐 무슨 수를 쓰든지 다 동원하려고 하겠지만 저는 그게 국민의힘 스스로에 얼마나 경쟁력이 없다라는 점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국민의힘에게도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야지만 이기겠다라는 그 절박함은 알겠는데 단일화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안 되는데 매달리는 거는 오히려 우리 후보는 경쟁력이 이렇게 없어요라는 자기 고백으로밖에 안 들려요. 네. 그러니까 좀 국민의힘도 이번 패배는 그냥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본인들의 캠페인을 해서 좀 그러니까 잘 지는 거. 그러니까 잘 지는 거를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전 안 할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경우의 수로 설명을 드리자면 단일화를 하잖아요. 단일화를 하는 순간 이준석은 끝납니다. 하는 순간 끝난다. 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끝난다. 왜냐하면 네. 또 토사오펜 또 당하죠. 그걸 모르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동안 본인이 단일화 안 하겠다 이 온갖 쇼맨십을 다 부려놨는데 막판에 가서 해. 얼마나 비겁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안철수 후보가 저 윤석열 찍으면 손가락 자를 거예요 하다가 그 다음날 합쳐버렸거든요. 맞아요. 거의 그 수준이다. 그렇지. 제2의 안철수다라고 전 보고 심지어 김문수는 지금 아직까지도 부정선거 관련해서 같은 입장으로 이거 그러니까. 내란 세력하고 같이 손 잡는다는 건 네. 말이 안 되고 근데 만약에 단일화를 안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준석 후보는 그대로 직진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보수 파일을 놓고 지금 경쟁을 해왔거든요. 그럼 보수 진영에서는 나중에 이거 선거 패배의 원인을 가려봐야 될 거예요. 네. 그럼 나중에는 야 이거 합쳤으면 이겼는데 너 때문에 졌잖아 라는 그 책임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마치 그 진보 진영에서 심상정 책임론을 제기했듯이 이제는 이준석 책임론을 아마 제기할 걸로 전 보기 때문에 이거는 단일화를 안 해서 가더라도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근데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천적으로 이제 그 어떻게 생각을 하냐. 당위만 놓고 생각을 하면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김문수랑 합쳐야 맞는 거지. 평소 생각에 비춰봤을 때 이재명하고 합쳐야 되는지 맞는지를 보면 적어도 비상계엄 국면 이후에 흘러온 흐름들을 보면은
이재명과 생각이 동일한 부분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와의 단일화, 이재명을 이기겠다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계산적이고 선거 승리를 위한 공학적인 방식의 단일화를 추구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오늘 그 조선일보가 이제 보도를 한 거 있는데 단일화 시너지 있나 그 분석해 보니 뭐 이런 거 여론조사를 이제 여러 개를 이제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지지자들 이제 최근에 이제 리얼미터도 나오고 여러 개가 나왔는데 이준석 지지자들은 기본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아니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찬성을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수의 성향도 있지만은 약간의 이제 중도의 성향도 있고 이 보수가 이미 이제 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이준석 지지자들 상당수가 이탈을 해서 이재명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가 요거를 그냥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채널 A가 조사한 거예요. 네. 채널 A가 의뢰해서 리서치에 의뢰를 해가지고 지난 19일에서 20일 그냥 최근 거예요. 1014명한테 전화 면접 조사를 했는데 현재 3자 구도에서는 이재명 45.6, 김문수 34.4, 이준석 9였어요. 네. 그러면은 김문수랑 이준석이랑 합치면은 산술적으로는 43.4가 나와요. 그러면은 45.6 대 43.4 이러면은 막 단일화 해야 될 것 같잖아. 그런데 이거를 가상 양자 대결에 붙이면은 이재명 48.9, 김문수 39.5. 아. 그러니까 이준석의 지지층이 반반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뉘어버리는구나. 네. 그러니까 김문수 내란 세력화한 건 못 찍겠다라는 사람 이준석 지지자들.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 이게 그러니까 단일화가 지금에서 이기려면은 1+1을 해서 2.5가 돼야지 이겨요. 지금 현재는 2도 아니고 2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중간에 포기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막 다 달라붙는 게 그게 이제 노무현 정몽준이 약간 그런 지지층이 안 겹치면서 그렇죠. 이탈이 최소화되면서 더 한번 이길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붙는 이게 이제 가능한 건데 지금 여기 김문수랑 이준석은 단일화를 하면 1+1에 1.5가 되는 거예요. 2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걸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쪽도.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 단일화 보면 묘한 사람이 한동훈인데 갑자기 이제 그 개혁신당 그 선대위 공보 단장 자체가 이동훈이 그 당권 거래 제한 같은 걸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걸 물고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윤석열에 대해서도 보면은 확실하게 절연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점점 더 강도 높게 내는 게 이준석이 뜨니까 한동훈이 약간 긴장하는 느낌도 약간 있거든요. 왜냐면 둘이 이미지가 많이 겹치죠. 네. 왜냐면 그 깐종 나불나불 이쪽과로서는 네. 아니 지금 시중에서는 이준석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이준석의 토론을 보고 싶다는 여론이 많아요.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웬만한 예능보다 더 나아. 아니 그리고 서로 MC 보고 싶다 그래요. 예. 지금 모든 그 방송 진행자들이 그거 만약에 성사되면 자기가 가서 좀 하고 싶다라고 이거 뭐 아마 심사 봐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지 정치도 두 사람이 거의 굉장히 비슷하죠. 막 그 한동훈 후보도 막 말리는 거 보시죠. 예. 하지 마. 나는 관대하다. 드세요. 드세요. 이런 식의. 그리고 막 얼굴이 빨개졌을 때도 이준석 후보도 제가 누가 봐도 흥분해서 빨개졌는데 나는 사실 염증 치료 때문에 그랬다. 뭐 이런 식의 반박인데 아니 저는 지금 딱 봤을 때 이준석이 뜨면 한동훈이 떨어지고 한동훈이 뜨면 이준석이 떨어지는 거는 둘이 과가 비슷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겹친다는 거죠. 이미지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뭐 당연한 수순이니까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돼서 당에 들어오는 걸 용납을 못할 겁니다. 거기다가 뭐 친윤과의 거래설까지 나오니까 네. 옳다구나 하면서 또 친윤 때리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도 1타 2피의 효과를 그러니까. 내겠다는 네. 건데 그래서 저도 단일화를 더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단일화 되지도 않지만 많이 되잖아요. 친 한동훈의 표도 좀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 표가 역선택 들어옵니다. 이재명으로 가고. 단일화되면 거기가 아니 이준석 쪽에서도 단일화 되면은 일부 이탈하지만 한동훈 쪽에 역선택 들어가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겠네. 이게 쉽지 않다.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신경 쓰인다. 그건 맞습니다. 이게 골 때리는 게 방금 전에 기사가 떴는데 네. 김문수가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요 사안에 대해서 이준석에 당권을 준다고? 응. 김문수 얘기예요. 네. 당무 우선권은 내가 갖고 있어. 존재감이 있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은 존재감이 있어. 이게 나 김문수인데. 이거 진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화를 하려면은 그런 일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미쳐버린다, 내가 진짜. 근데 사실은 이거는 대선 이후에 얘기를 하죠. 대선 이후에도 당무선권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든 대선을 계속 뭐 끝났는데 끝났는데. 뭐 있어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자요. 지금 눈이 다 지금 대선 이후에 가 있어. 그러니까 계속 여기도 김문수도 남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친윤들 손잡고
당 한번 잡아보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바로 당문서권이 지금 이사가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코미디가 뭐 서로 약속했나요? 왜 하나같이 다 웃기지? 아니 하나같이 다 웃겨. 자, 근데 갑자기 방금 얘기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손학규 씨의 발언, 김문수의 놀라운 집권 의지, 추진력,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게. 존재감 있네. 존재감. 맞아떨어집니다. 아니 이런 가운데 또 어제 이제 화제가 됐던 게 민주당 선대위의 합류 인사가 발표가 됐는데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행정관을 했던 사람이 자기 당을 지지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게 선언을 하니까 좋아 지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직까지 맡겨준다고 하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굉장히 의아한 풍경이 나온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후보도 요거는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당에서도 좀 사과를 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캠프가 특히 승리하는 쪽의 캠프에서는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해서 비대해져요. 그리고 각종 보직을 하나 맡고 있는데 내가 이제 공을 세워야 되는 거야. 그 중에서 하나의 공이 저쪽 진영 사람들 데려와서 그렇죠. 네. 이쪽에서 오면은 이제 요즘 특히 이제 중도 보수 확장론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거거든. 예를 들면은 영입하려고 이현주 의원이 맞아요. 굉장히 노력해. 네. 왜냐면 이현주가 예전에 지난 대선에서 홍 도왔죠. 시장 또 도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이 급한 사람이 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모르겠어 김대남이 있나 보지. 그러니까 김대남은 이제 데려와가지고 하려고 했던 건데 문제는 김대남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용산의 그냥 행정관도 아니고 여기가 김건희라니 그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이명수랑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공천 한번 받아보려고 별짓 다 하고 뭐 맞아. 한동훈 이제 뭐 사주 공격 사주. 네. 이런 거 지금 했고 뭐 그래서 서울 보증보험 뭐 내가 감사 가서 나는 띵가띵가 놀 거야 하다가 이거 공개되면서 날아가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양질의 사람이 아니니까 저도 뭐 행정관 중에서도 그냥 진짜로 일 잘하고 양질의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사람도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사람을 데려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어쨌든 민주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또 갑자기 김문수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 오빠가 지지하니 그냥 잘 뒤집어 보니까. 김문수 지지하니 또 바로바로. 한동훈이 빡쳤어. 야 나 이거 공격 사주하는데 데려와다가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이게 난장판이 됐어. 그래서 어쨌든 네. 민주당에서는 이런 일이 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지지층도 싫어하고 중도층에서 보기에도 딱히 좋아 안 보이지 좋죠. 않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게 전 궁금한 게 잘 모르니까 이런 인사 영입이나 이런 발표들을 선대위 위에 보고나 이런 거를 시스템을 거쳐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래 이거는 언론사에도 내보내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잘 보이고 싶어 연락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량급 인사에 대해서는 선대위 차원에서 중앙에서도 논의를 하겠죠. 공식 논의를 그러니까. 하겠지만, 그런데 네. 이거 잔잔바리들 뭐 이거 뭐 다 보고를 했다는 그리고 이 사람의 의사를 모르니까 타진해놓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언론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 거야. 야 나한테 왔어 드디어.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영입을 하려는 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보안 쪽에서. 보안 유지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근데 그것도 있지만은 그 선거 때는 그 욕망의 용광로 같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 표 한 표가 더 아쉬우니까 더 많은 확장을 위해서는 사실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다. 이제 이런 논리로 맞아요. 네. 김대남 같은 사람까지 들어오는 건데 저는 근데 사실 통합이라는 게 잘못 가면은 굉장히 이것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원칙을 갖고 가야 통합이지 원칙 없는 통합이면 그럼 기회주의 야합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김대남을 영입했다라는 것을 그래도 민주당의 뭐 중앙 선대위 단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주당 의원이 발표를 했거든요. 김교흥. 네, 김교흥 의원인가요? 그분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건 나름대로는 그래도 뭐 중량급 인사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정부적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데리고 온 건데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야 이건 너무 아니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다 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인사를 들여왔다라는 것은 우리 김종인 대표님 말씀대로 이거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런 인사가 또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국민의힘 가니까 이거는 정말 정치 자체가 너무 희화화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대남한테 놀아나는 거 아니냐. 맞아.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조금은 지금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아무리 이기고 있어도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끝까지 더 최선을 다해서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 가지고는 압도적인 지지율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압도적인 네. 득표율이 필요하고 지금 압도적 득표율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을 한번 좀 다 한번 살펴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남은 그 10며칠의 기간 동안도 맞아요. 네. 이런 실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해야 아니, 되지 이어서 않을까 여쭤보면은 그렇게 봅니다. 김대남 같은 어떻게 보면 인사도 있지 명입 인사도 있지만 실제로 지난주에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이 민주당 입당하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그 신인규 대표가 또 심지어 책도 같이 썼으니까 김용남 전 의원의 입당 사전에 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근데 저는 뭐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정말로.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뭐 비밀 같은 거 있으면은 김용남 의원님한테는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입이 무거우셔가지고 아 진짜 그러니까 가는 보안을 당일까지 아니, 당일인 정도가 아니라 저는 유세하고 나서 전화 받고 알았어요. 야 김용남 의원이 갔는데 넌 언제 가냐 이러면서 저한테 누가 전화를 주셔가지고 네. 아니 그러니까 광주에 가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설을 저도 생중계로 본 것도 아니고 이미 다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저는 돌려봐서 그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보한 상태에서 좀 이루어진 걸로 저는 일단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대망론 책이 이제 나왔을 때 제가 여쭤본 게 네. 글자가 너무 파랗다 그랬는데 파란색 글자 많이 혹시 파란가요? 김용남 전 의원이 주장한 게 아닌지 제가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근데 많이 여기까지 들었거든요. 제가 혹시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네. 해야 되는 게 김용남 의원은 아직 민주당 입당을 한 건 아니고 입당은 안 했어요? 이재명 네. 지지 선언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허은하 전 개혁신당은 나왔는데 네, 개혁신당은 탈당했고 네, 네. 허은하 전 대표도 진작에 탈당을 했고 네.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한 거지 입당을 한 건 아니고 입당을 한 사람은 김상욱. 김상우. 김상욱 한 명이요. 김상욱 의원이 한 것이고 네, 뭐, 아직 김용남 전 의원 입당 상태는 어쨌든 아니다.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입당과 사실 가까운 행위를 한 큰 건데. 차이는 없는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니까 입당한 건 아니에요 아직. 네, 알겠습니다. 예.